혹시 나를 싫어하나? 무명전설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한 성리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늘 함께 웃고 서로의 무대를 응원했던 탑7. 방송이 끝난 뒤에도 함께 무대에 오르고 새로운 프로그램까지 이어가고 있는 7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리는 왜 그들 가운데 누군가를 보며 이런 생각까지 했던 걸까요? 더 흥미로운 건 MBN이 이 장면을 예고하면서도 그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이, 나를 싫어하나 생각했다. 딱 여기까지만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탑7 사이에 우리가 몰랐던 갈등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친구를 만들기 위해 만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무명전설은 무려 99명의 참가자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뛰어든 경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오랜 시간 가수로 활동했고, 누군가는 다른 장르에서 이름을 알렸으며, 또 누군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걸고 무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경쟁 끝에 단 7명만 탑7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1위 성리, 2위 하루, 3위 장한별, 4위 황윤성, 5위 정연호, 6위 이창민, 7위 이룬혜. 특히 성리에게 이 경쟁은 단순한 방송 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했지만 자신이 원했던 마지막 자리까지 좀처럼 가지 못했습니다. 가수라는 꿈을 계속 붙잡아야 할지 고민했고, 한때는 도배 기술까지 배우며 다른 삶을 준비하려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성리가 무명전설에서는 패자 부활전까지 거쳐 다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방송, 성리는 총점 4,784점으로 결국 정상에 올랐습니다. 2위 하루는 3,542.3점, 3위 장한별은 3,513.82점이었습니다. 결과만 보면 화려한 우승입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같은 공간에서 경쟁했던 사람들의 관계를 단순히 최종 순위표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성리의 한마디가 다시 의미심장해집니다. 무명전설이 끝난 뒤 탑10이 한자리에 모인 스페셜 방송. 제작진은 이 방송을 두고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와 방송에서 미처 공개하지 못했던 비하인드를 털어놓는 자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고편에서 갑자기 성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이, 나를 싫어하나? 현장이 술렁입니다. 우승자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예상 밖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짧은 말을 곧바로 불화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MBN의 예고 문구는 성리가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사실까지만 보여줍니다. 예고에서는 상대의 이름도 가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임의로 지목하거나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순간 사실과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왜 성리는 그렇게 느꼈을까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은 매 순간 평가를 받습니다.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내려갑니다. 어제 함께 웃던 사람이 오늘은 반드시 넘어야 하는 상대가 됩니다. 특히 무명전설은 처음부터 서열 전쟁을 전면에 내세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작은 표정 하나, 짧은 대답 하나도 평소보다 훨씬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성리는 처음부터 압도적인 우승 후보로 편안하게 결승까지 걸어간 참가자도 아니었습니다. 탈락 위기를 경험했고 패자 부활전을 거쳤습니다. 계속 살아남아야 했고 자신의 이름을 다시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반응 하나에도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싫어하나 라는 말은 누군가의 적대감을 증명하는 말이라기보다 당시 성리가 느꼈던 거리감이나 오해를 보여주는 고백으로 보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난 뒤의 모습은 오히려 흥미로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무명전설이 끝났다고 파프7이 흩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7월 15일, 이들은 MBN의 새로운 프로그램 전설의 사내로 다시 모였습니다. 성리, 하루, 장한별, 황윤성, 정연호, 이창민, 이룬혜. 똑같은 7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성리는 더 이상 웃음을 꿈꾸는 무명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일대 전설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MC들이 우승 후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묻자 성리는 새로운 소식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광고가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화장품 광고였습니다. 정확한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광고료가 얼마인지, 우승 후 성리의 몸값이 정확히 얼마나 올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첫 광고라는 사실 자체는 분명했습니다. 오랫동안 이름을 알리기 위해 오디션 무대를 전전했던 가수에게 자신의 얼굴을 내건 광고가 생겼다는 것은 꽤 상징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루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녹화장에 커피차가 2대나 왔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성리가 자신의 비용으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장한별과 정연호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팬들의 응원으로 생애 첫 지하철 광고가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순위를 놓고 경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팬덤과 광고, 방송이라는 새로운 결과를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다시 경쟁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전설의 사내 제작진은 터프7에게 이번에는 서열탑이 아니라 미션탑을 놓고 다시 승부하라고 했습니다. 맏형 이룬혜가 여태껏 전쟁했는데 또 하라고? 라는 반응을 보였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들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경쟁자이면서 동료이고 서로를 이겨야 하지만 동시에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래서 성리의 나를 싫어하나 라는 고백도 더 흥미롭게 들립니다. 경쟁이 치열하면 상대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불편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무대에서 너무 치열하게 맞붙다 보면 실제 관계와 경쟁에서 느끼는 감정을 혼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뿌바지 상상해서 채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만으로 특정 탑7 멤버가 실제로 성리를 싫어했다고 말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경쟁이 끝난 뒤에도 다시 함께했습니다. 무명전설 탑7이라는 이름으로 모였고 전국 투어 무대에 올랐으며 전설의 사내에서도 다시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함께 방송에 출연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이 사적으로 완벽하게 친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개된 사실만 놓고 보면 심각한 불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뒷받침할 근거 역시 없습니다. 오히려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조금 다른 얼굴인지 모릅니다. 시청자는 몇 분짜리 무대를 봅니다. 점수가 발표되고 순위가 바뀌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그 짧은 방송 한 편을 만들기 위해 훨씬 오랜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보냅니다. 경쟁하고 기다리고 긴장하고 다시 연습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까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의 마음을 잘못 읽기도 합니다. 특히 성리에게 무명 전설은 더 절박했습니다. 여러 번의 오디션 도전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고 결국 다른 기술을 배우며 가수를 포기할 준비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걸고 나온 무대에서 패자 부활전을 거쳐 최종 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쩌면 그 과정에서 성리가 가장 많이 싸워야 했던 상대는 탑7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자신의 불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어쩌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순간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의 핵심을 단순히 성리를 싫어한 사람이 누구냐에만 두면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게 됩니다. 진짜 흥미로운 것은 경쟁이 끝난 다음입니다. 5월 13일 성리는 4,780 합점으로 무명 전설의 첫 번째 우승자가 됐습니다. 6월에는 탑7이 다시 모여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전설의 사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다시 7명이 함께 출발했습니다. 서열 전쟁이 끝난 자리에서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누군가 떨어져야 내가 살아남는 무대가 아니라 탑10이라는 이름 자체를 오래 유지해야 하는 시간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성리 역시 이제 새로운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우승은 했지만 그 타이틀만으로 가수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화장품 광고가 들어왔고 새로운 방송도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몇 년 뒤에도 사람들이 성리라는 이름을 기억할 것인가? 그리고 무명 전설에서 함께 살아남은 7사람이 각자의 이름으로 계속 무대에 설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나를 싫어하나 라는 한마디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예상했던 것과 조금 다른 곳에 도착합니다. 현재 확인된 정보만으로는 탑10의 누군가가 실제로 성리를 싫어했다거나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성리가 당시 그렇게 느낀 순간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탑10이 다시 모인 자리에서 직접 꺼냈다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경쟁했기에 생길 수 있었던 거리감, 그리고 경쟁이 끝난 뒤에야 웃으며 꺼낼 수 있었던 이야기. 어쩌면 그것이 무명전설 탑10의 관계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지도 모릅니다. 99명에서 시작해 마지막 7명이 된 사람들. 그들은 서로를 이겨야 했던 경쟁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가 오래 살아남아야 무명전설 탑10이라는 이름도 함께 오래 남습니다. 성리의 우승으로 서열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7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그때부터 시작된 것인지도